다시 할인 대상 문제로 돌아와서 자, 이제 요게 AG가 19보다 작은 경우랑 60보다 큰 이 두 개의 조건을 조건 하나당 이품은 하나 써야 되니까 이게 중복이 되죠. 할인 대상입니다. 중복이 되죠. 자, 프로그램을 만드실 때, 코딩을 하실 때 이렇게 똑같은 코드가 중복되는 건 좋지 않은 현상이에요. 중복이 됐을 때 가장 안 좋은 점은 여러분들이 이 문구를 고치실 때, 할인 대상입니다. 문구를 고치실 때 얘만 고치면 안 되겠죠. 얘도 이렇게 고쳐야 되잖아요. 똑같은 걸 의미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중복이 발생하는 거를 막고 싶으면은 조건문 이품을 하나만 쓰면 되죠. 자, 근데 제가 조건문 하나당 이품은 하나라고 그랬죠. 왜냐면 여러분들 이거를 이렇게 쓰고 싶을 수 있거든요. 자, 이런 건 문법으로도 안 되고요. 문법적으로도 지원을 안 하고, 만약에 얘가 두 개의 조건이 들어와 버리면 true, false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거를 true로 봐야 되는지 false로 봐야 되는지 애매하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진리값이 두 개 와서는 안 돼요. 그렇죠? 애매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반드시 참이면 참, 거짓이면 거짓 하나가 귀결이 돼야 이 부분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럼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두 개의 진리값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거. 자, 그것만 처리할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를 풀기 전에 간단하게 논리 연산자를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 만들게요. 논리연산자죠? 논리연산자. 자, 요거를 일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산자라는 건 뭔지 아시죠? 연산자는 기호예요, 기호. 자, 그래서 뭐 산술 연산자나 뭐 비교 연산자 이런 거 연산자 우리가 하잖아요. 그렇죠? 연산자라는 건 기호로 이렇게 표시가 되면서 이 기호를 어떤 두 개의 항을 어떤 식으로 기능을 적용시켜서 새로운 값으로 만들어내는 걸 우리가 연산이라고 합니다. 그죠? 더하기도 이게 연산이잖아요. 하나, 두 개의 숫자를 가지고 더해서 더한 값을 새로 도출해내는 게 더하기 연산자가 하는 기능이죠. 그리고 뭐 이런 비교 연산자도 두 개의 값을 비교를 해서 더 참, 거짓을 판별을 해서 최종적으로 true나 false 값을 나오게 하는 게 연산자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어떤 두 개의 대상을 새로운 기능적인 면을 적용을 해서 하나의 값으로 만들어내는 걸 우리가 연산한다고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산술 연산은 숫자를 가지고 연산을 하는 게 산술 연산이고, 논리 연산은 당연히 논리 값을 가지고 연산하는 게 논리 연산입니다. 자, 그러면은 더하기 산술 연산할 때 양쪽에 이렇게 연산 대상이 오죠.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논리 연산자도 마찬가지로 연산자 양쪽으로 논리 값이 와야 됩니다. true, false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논리 값이죠. 그리고 이 사이에다가 연산자를 하나 넣어서 이 두 개의 값을 연산해서 새로운 값으로 만들어내는 게 이제 논리 연산자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여기에 연산자가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럼 연산자가 어떤 게 있는지 알아야겠죠. 자, 논리 연산자엔 두 가지가 있어요. 요거랑 요거. 요거는 7번 위에 있는 앰퍼센트라는 기호고요. 요거는 원화키 위에 있는 파이프라인이라는 기호입니다. 요거는 백스페이스 옆이나 또는 백스페이스 아래에 있어요. Shift 누르시고 원화키 누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 기호를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겠죠. 요거나 요거. 자, 넣으시면은 얘랑
얘 값을 연산해서 새로운 값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숫자를 연산하면 결과가 숫자가 나오듯이 논리값도 연산하고 나면 논리값이 나와요. 얘는 true나 또는 false로 값이 나온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딱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자, 논리 연산자는 true, false 두 개의 논리값을 가지고 연산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거를 이제 AND 연산자라고 불러요. 이 n% 두 개, 이거 AND 연산자로 부르고, 자, 얘를 가지고 연산을 하면은 이 두 개의 연산 대상이 있잖아요. 자, 연산 대상이 모두 참일 때만 결과가 참이고요. 나머지는 거짓입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뭘 때? 요걸로 연산할 때. 요거는 반대예요. 파이프라인 두 개 쓰는 연산. 자, 요건 연산 대상이 모두 거짓일 때만 결과가 거짓. 나머지는 참이에요. 이렇게 비교를 해볼게요. 자, 요거 8개가 나오겠죠? 결과가. 자, 살펴보면 요건 true. 자, 양쪽 연산 대상이 양쪽의 논리값이 둘 다 참일 때만 이게 최종 결과 참이 나오는 거고, 그죠? 나머지는 다 거짓이 나오죠. 그래서 요거 그러니까 이걸 AND 연산자라고 해요. AND 연산자를 썼을 때는 이런 결과가 나오고, 이걸 이제 OR 연산자라고 부르는데, OR 연산자를 썼을 때는 모두 거짓일 때만 거짓이고 나머지 다 참이죠.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참이다 라고 보겠다 이거고요. 이거는 모두 참일 때만 참으로 보겠다. 하나라도 거짓이면 그건 거짓으로 보겠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언제 써야 되느냐? 결국 이 진리값을 우리가 조건을 통해서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자, 진리값이 두 개라는 거는 조건이 두 개라는 얘기인데, AND 연산자를 쓰는 건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 될 때. 이거는 하나라도 만족하는 게 있을 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에다가 적용을 시켜보면, 이거를 if문 버전으로 가져올게요. 다시 이거. 이렇게 가져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자, 할인 대상 같은 경우는 자, 요 조건과 요 조건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할인 대상이 맞죠? 자, 요런 경우는 자, 이렇게 이어주면 되는 거죠. 자, 얘가 만약에 펄스여도 얘가 참이면은 이거 실행시키겠다 이거죠. 최종 참으로 보고. 반대로 얘가 거짓이고 얘가 참이어도 실행시키겠다 이거죠. 둘 다 거짓일 때만 이거를 거짓으로 보고 이제 실행시키지 않겠다 가 되는 거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if은 중첩이잖아요. 그죠? if은 중첩은 요것과 요거를 동시에 만족해야 이 코드가 실행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만 참으로 보겠다, 이걸 실행하겠다 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복사해서 여기다 넣어주시되 AND로 연결을 하시라. 이러면은 얘를 만족해도 얘가 만족이 안되면 거짓이 되면서 실행이 안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if문 하나로 여러 개의 조건을 동시에 따질 수가 있습니다. 이 연산자를 이용한다면.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LG까지 적용하면 이걸 따질 필요도 없죠. 이렇게 되겠죠. 이게 가장 간편하게 우리가 할인 대상을 따지는 최종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터널에도 적용을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요거 조건을 잘라서 여기로 가져올게요. 이것도 잘라서 가지고 올게요. 자, 그럼 요거 크래쉬도 딱 한 번만 쓰면 되죠. 자, 그럼 이제 여기를 뭘로 이어야 될까요? 이 중에 하나라도 만족을 하면은 이거를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는 하나라도 참이면 참으로 보고 실행을 해야 되니까 오화로 연결하는 거죠. 패스가 나오고, 이거 하나라도 여기를 만족 못하는 걸로 바꾸시면 크래시가 나옵니다. 자, 만약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여기를 바꾸시려면, 패스 조건으로 바꾸시려면 이것도 가능은 해요. 170보다 크면서, 그죠? 이것도 만족해야 되고, 터널 2가 역시 170보다 큰 것도 만족해야 되고, 터널 3이 170보다 큰 것도 만족하고, 요 세 개를 다 만족하면은 패스, 그렇지 않으면 크래쉬. 이렇게 해도 되죠. 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요거까지는 알고 가시면 좋아요. 연산자 우선순위라는 게 있죠. 뭐 당연히 더하기보다 곱하기가 우선순위가 높죠. 그래서 1 더하기 2 거기 3 하면은 3, 3은 9가 나오는 게 아니라 2, 3, 6 한 다음에 1 더한 7이 나오죠. 곱하기가 먼저 되니까 그래요. 자, 요 연산자, 논리 연산자도 연산자이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있어요. 또 논리 연산자 우선순위, 요거는 AND가 OR보다 우선순위가 높다.
그래서 요거를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은 true, false, false를 어떻게 할까요? 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게 뭐가 나올까요? true, false, false. 이게 이제 제가 우선순위를 알려드렸기 때문에 답은 다 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걸 아마 모르셨다면은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자, 이게 지금 true가 나오는데 true랑 false랑 OR로 연결하면 여기는 이제 true가 나오겠죠. true랑 false랑 AND 연산하면 하나라도 false가 있으면 false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이거 false가 나와야 맞죠? 그런데 true가 나오는 이유는 AND가 우선순위가 더 높기 때문에 얘가 먼저 연산이 돼서 false, false 당연히 false가 나오겠죠. 최종 이 false랑 true랑 이후에 AND 연산이니까 OR 연산이 되면서 하나라도 true면 true잖아요. 이거. 그래서 최종 true가 나오는 거죠. 이런 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선순위가 더 낮은 거를 먼저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죠. 9가 나오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찬가지로 여기를 먼저 하고 싶으면 이렇게 가로 치시면 돼요. 그럼 펄스가 나와요. 자, 그래서 요것도 이제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나중에 분명히 쓸 때가 옵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만 정리를 하고 조건문은 마무리 할게요. 그래서 조건문을 제가 연습 문제 몇 개 더 드릴 테니까 나중에 한번 풀어보시고 오늘 간단하게 반복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그 4대 요소 중에 값, 변수, 조건문 했고 이제 반복문. 자,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반복문이 조건문보다 더 간단합니다. 구조는 이게 더 간단한데 직관적인 건 이게 좀 더 직관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하실 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자 그래서 이제 반복문 들어갑니다. 반복문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반복문은 if문에서 좀 파생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은 A가 나오죠. 이거 펄스가 되면 A가 안 나옵니다. 자 이거랑 똑같은 작동을 하는 게 반복문인데 딱 하나 다른 게 있다면 반복문은 이걸 무한히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if를 while로만 바꾸시면 되고요. 계속 반복이 되는 거고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일단 멈추고요. 자 그래서 이 반복문을 사용을 하실 땐 반드시 반복을 제어를 하셔야 돼요. 반복 제어. 자,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단 반복문은 무한 반복하는 거고 자 그럼 반복문을 제어해야 된다 그랬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반복은 제어를 하는 게. 자,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자, 브레이크 거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 브레이크는 반복문이 끝도 없이 계속 실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얘를 진정시킬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브레이크를 이용을 해서 멈출 수가 있습니다. 브레이크는 이렇게 반복문 안에서만 쓰는 겁니다. 자, 요러면은 A를 한번 딱 출력하고 끝이 나죠? 무한 반복하지 않고요.
그래서 반복문은 브레이크를 만나면 종료된다. 자, 그럼 일단 요 브레이크 버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반복을 하는 이유가 계속 같은 코드를 여러 번 실행시키고 싶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무조건 한 번밖에 실행이 안 되겠죠? 한 번 실행하고 브레이크에서 빠져나오니까. 자, 그래서 이 브레이크를 적절한 시점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적절한 시점에.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하는 거잖아요, 이거죠. 자, 그럼 적절한 시점에 브레이크가 실행되지 않다가 실행이 돼야 되죠. 그럼 방금 우리가 조건을 썼잖아요. 뭔가가 실행이 되거나 실행이 되지 않는 걸 결정하려면 우리가 if을 써야 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if은 안에 숨겨놨다가 특정 시점에 딱 브레이크를 해서 나가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럼 결국 이 if문으로 적절한 시점에 브레이크를 하려면 적절한 조건이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반복 조건이라는 게 만들어져야 돼요. 자, 그래서 반복 조건. 준비물 1 반복 조건이 필요합니다. 여기 들어가는 게 반복 조건이죠, 여기. 자, 조건을 만드시려면 당연히 변수가 하나 필요하죠. 조건 변수. 조건 변수는 자유롭게 만드시면 되는데 가장 편하고 직관적인 건 숫자예요, 숫자. 자, 그럼 조건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넘이 1일 때. 자, 실행을 해볼까요? 자, 여전히 한 번 실행되죠? 요런부터 의미가 없죠. 자, 그래서 이 넘을 1이 아니라 넘을 11대로 바꿔볼게요. 그럼 무한히 실행되죠, 또? 당연한 게 넘 값이 1로 세팅된 다음에 바뀐 적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게 뭐다? 준비물 3 조건 변수 제어. 이 조건 변수가 값이 계속 바뀌어야 언젠가 10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얘가 1로 계속 있으면 이거 의미가 없잖아요, 이 조건은, 그죠? 그래서 조건 변수를 그때그때 여러분이 제어를 해가지고 언젠가 10이 되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은 자, 반복문은 이 while문 있죠? while문에 이 구역 있죠?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잖아요. 이 부분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실행됐다가 다시 일로 와서 또 실행됐다가 또 실행됐다가. 자,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여러분들이 이거를 넣어주시면 돼요. 조건 변수 제어. 자, 그러니까 이게 한번 출력이 되고 이 넘을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다 10을 넣어볼게요. 자, 그럼 일단 두 번은 되네요, 그죠? A 한번 출력을 하고 넘이 1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오겠죠. 10이 들어간 다음에 다시 한번 돌아요. 한번 출력하고 넘이 10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브레이크 하면서 두 번이 일단 된 거예요, 두 번.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좀 반복 횟수를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개념이 들어가냐면 이제 증가 또는 감소 개념이 들어갑니다. 자, 넘이 1에서 계속 1씩 증가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요거 반복만 한번 돌 때마다. 그러면은 넘이 10이 될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넘에다가 10을 넣는 게 아니라 어떻게? 넘에다가 1을 더해서 다시 넣으면 넘이 1 증가한 거랑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일씩 증가시켜서 넘이 1이었던 넘이 점점점 10에 가깝게 하면 되는 겁니다. 언젠가 10이 될 거고, 그때 빠져나가면 우리는 총 10번의 반복을 실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 횟수를 조정하실 때 이제 여기를 5로 하시면 5번 실행이 되는 거고, 10이라고 하시면 12번 실행이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반복의 횟수를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세 가지가 뭐다? 요거. 반복 조건, 요거죠. 조건 변수, 요거죠. 그리고 조건 변수 제어는 이 부분.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원활하게 여러분들이 반복을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자, 지금 반복 조건, 조건 변수 제어 이 준비물 세 개를 이렇게 세로로 쭉 나열을 한 게 while문이고, 요거를 괄호로 한번 가로로 쭉 나열한 게 이제 포문이에요. 자, 준비물 순서대로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조건 변수가 먼저 와야 돼요. 자, 그래서 조건 변수 요거죠, 요거. 요거 조건 변수. 자, 얘를 이렇게 넣어 주시고 세미콜론. 자, 구분은 세미콜론으로 구분합니다. 조건 넣어주시고 세미콜론. 그리고 반복 조건 제어, 조건 변수 제어 넣어주시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넣어주시면 이 두 개는 똑같은 의미가 돼요. 요거랑 이건 똑같은 겁니다. while문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용하기에는 사실 후문이 좀 더 편하기는 합니다, 사실. 적당하게 이렇게 세로로 길어지는 것보다 적당하게 가로로 열어놓고 사용을 하면은 한눈에 보기 더 편해서 후문을 사용하긴 하는데 while문이 더 편할 때도 있어요. 자, 그래서 다 쓸 줄 아시는 게 좋은데 저는 포문으로 위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while문은 이런 느낌으로 조건문에서 파생됐다 정도로만 설명을 드리고요. 포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이게 안 되잖아요. 이 작동 원리가 여기를 보시면은 순서가 있어요. 순서. 포문이 실행이 되면은 최초로 여기가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실행이 돼요. 두 번째. 여기가 1번, 2번. 자, 그리고 여기가 true면, 이 조건이 true면 이게 실행이 돼요. 자, 그래서 순서 볼게요.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4번.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 다시 2번으로 옵니다. 2번, 3번, 4번, 2번, 3번, 4번. 1번은 최초로 딱 한 번 실행되고 2, 3, 4, 2, 3, 4, 2, 3, 4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물론 3번이 실행될 조건은 뭐예요? 2번이 true일 때.
근데 요건 지금 툴 아니죠? 넘이 1이고 10이니까 펄스가 나오죠.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이 조건을 반대로 주셔야 돼요. 이렇게 넘이 1이잖아요. 1은 12랑 같지 않다 하면 true가 나오죠. 실행되다가 넘이 12가 되는 순간 같은 건데 같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펄스가 되면서 빠져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12번 반복이 되는 거고요. 자, 이게 이제 1과 12 사이에 그 숫자를 얘가 표현을 하잖아요. 넘이.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요. 범위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방식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할게요. 자, 해서 이렇게 반복문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습을 좀 해봐야겠죠? 여러분 이거 1부터 일단 이걸 1부터 100까지 한번 출력을 해보세요. 자, 반복문을 이용해서 1부터 100까지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